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모레인 20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기후주간입니다. 뉴욕시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주간을 맞아 화석 연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브롱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4명이 오피오이드에 노출돼 1세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급여 공개법이 발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40대 여성이 덜 익은 생선을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돼 자지를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에 들어갔는데요. 내일 모레인 20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황중국 주 유엔 대사와 김희환 주 뉴욕 총영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직행한 윤 대통령은 즉시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에 들어갔고 오늘 하루에만 10개국 가까운 나라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총 30여 개국 정상들과 회담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2달여 앞두고 벌이는 막판 총력전입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21일에는 뉴욕대에서 열리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합니다. 한편 제78차 유엔 총회 동안 맨하탄의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심한 교통 혼잡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유엔 총회 개막에 앞서 유엔 본부 일대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오는 30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체류하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이 시간대별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도로 구간은 유엔 본부 일대 맨하탄 1번가에서 2번가 사이 34가에서 60가 구간 등이고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FR 도로도 42가 진입로와 출구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특급 호텔이 밀집한 50가에서 58가와 파크 애비뉴 5번가 사이 도로에서는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기후주간입니다. 뉴욕시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주간을 맞아 화석 연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여자들은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시 미드타운과 맨하튼의 거리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구호와 메시지를 흔들며 화석 연료 사용을 끝내라, 화석 연료를 퇴출하자,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등의 문구를 흔들면서 화석 연료 사용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위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그룹의 국제적 노력 중 하나로 미국과 독일, 영국, 한국, 인도 등 54개국에서 500여 개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서는 어린 참여자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17살의 한 참가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내년 선거에서 이기고 싶고 내 세대의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히고 싶지 않다면 화석 연료를 끝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온 8살 어린이도 어머니와 함께 시위에 참여하며 지구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기온 상승과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각국이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동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펜타닐 등 아편류 마약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브롱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4명이 오피오이드에 노출돼 1세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오피오이드 문제, 갈수록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 브롱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1세 영아가 오피오이드 노출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다른 원아 3명도 비슷한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뉴욕시 경찰은 지난 16일 어린이집 내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수색 과정에서 마약 거래상들이 사용하는 포장기기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45분경 의식을 잃은 어린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1세 남아와 2세 남아, 8개월 여아는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증세에 따라 대원들은 아이들에게 즉시 아편유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을 투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1세 남아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뉴욕 경찰은 또 같은 날 어린이집에서 정오 무렵 귀가한 2세 남아의 부모가 아들이 무기력하고 반응이 없는 점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려간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아이들 3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편유 합성 마약인 펜타닐은 매우 치명적이고 치사량이 2mg에 불과해 소량 과용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급여 공개법이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어제부터 새로운 급여 공개법이 발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직원이 4인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 안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정보는 온라인 공고뿐만 아니라 전근을 위한 사내 게시판 등에서도 투명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번 새 급여 공개 법안은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지난해 12월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밖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직원들 역시 뉴욕주 내의 상사 혹은 사무실에 업무 내용을 보고할 때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는 최대 $3,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 공개가 의무화되는 4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나이와 성별, 인종 등의 요소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랭크 커바인 뉴욕 비즈니스 협회 인사 담당 이사는 이 법안이 고용주들에게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을 모르는 소매업체 고용주들은 의도치 않게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뉴저지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으로 활동해온 리츠필드 데니스 김 전 시의원이 오는 본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합니다. 심 후보는 타운은 물론 뉴저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는 포부를 밝히고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뉴저지 리츠필드 시장에 도전하는 데니스 심 후보가 주민과의 첫 번째 약속으로 세금 감면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타운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면서 세수를 지금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 출마를. 지난 15일 리츠필드에서 열린 데니스 심 후보 후원의 밤 행사.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은 물론 심 후보를 지지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타운의 새로운 시장 탄생을 기원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 선 심 후보는 세금 감면 외에도 시니어 센터 건설과 학교 시스템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여기 우리 그 시니어 센터가 없어요. 그 시니어 센터를 중점적으로 좀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 너무 지금 아래로 지금 하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선생님들도 좀 초빙을 해가지고 학교의 질을 좀 올리려고 하는 간단한 4가지 공약을 가지고 지금 데니스 심 후보는 지난 2013년 리츠필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2021년까지 9년간 시의원을 역임하며 뉴저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심 후보는 11월 선거에서 리츠필드 시장직을 놓고 민주당의 휴고 히메네즈 후보, 공화당의 하비어 아코스타 후보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유가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 77센트로 전날 대비 61센트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도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3 93센트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으로 국제 원유 시장이 상당 기간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프란시스코 블렌트는 오펙 플러스가 아시아의 긍정적인 수요 배경을 토대로 연말까지 공급 감축을 유지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의 에너지 전략 글로벌 책임자 크리스티안 말렉은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배럴당 $80 선을 유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배럴당 $80에서 $100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이후 중국의 대응 그리고 미국과 셰일가스 업계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삭소뱅크의 올 한센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가 증가하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단기간 브렌트유는 배럴당 $90 선 위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디트로이트 빅3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동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스텔란티스 사측이 4년간 임금을 21%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거부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빅3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한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동시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란티스 사측이 4년간 21%의 임금 인상 제안을 했지만 노조에서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주말에 노동조합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전미 노동조합의 숀 페인 위원장이 기업들에게 협상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파업을 확대할 것을 경고하면서 기업들은 주말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스텔란티스가 4년간 21%의 임금 인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확실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4년간 임금 40%의 인상과 퇴직자 혜택 개선, 근무 시간 단축, 임금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임금은 회사 경영진의 임금 인상 수준과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사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 테슬라 및 해외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협상 타결을 위해 백악관 고문 진 스펄링과 줄리수 노동부 장관 대행을 보냈고 이번 주에도 백악관 팀은 디트로이트로 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40대 여성이 덜 익은 생선을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됐습니다.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를 절단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로라 바라하스가 덜 익은 역돔을 먹은 후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돼 사지를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피부 상처를 통해 비브리오균에 감염되거나 오염된 어패류를 먹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치사율이 40에서 50%로 매우 높습니다. 로라 바라하스는 지난 7월 한 시장에서 구입한 덜 익은 생선을 먹은 후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손가락과 발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14일에는 결국 두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은 매년 약 200여 건이 발생하고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바라스의 친구인 안나 메시나는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기부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게시물을 올리고 현재 약 $57,000가 넘는 기부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메시나는 바라하스가 거의 죽을 뻔했고 이런 무서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며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5일 연방항공청은 미 항공사와 상업항공업자 비행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의 비행금지 적용 시한을 2028년 9월 18일로 연장한다고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 및 활동에 따른 미국 민간 항공기의 중대한 비행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없는 북한의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방공 및 전술 항공기, 전자전 능력, 대량 파괴 무기 시험 가능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실업수당 신청 자격 고지와 식량 지원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등 근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첫 번째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할 때 반드시 직원에게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실업수당 신청자에게는 푸드스탬프 정보를 제공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과 고용주가 직원의 SNS 계정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청소년 구금시설 아브라삭스 아카데미에서 난동이 발생한 뒤 수감생 9명이 집단 탈출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직원 2명에게 접근한 뒤 그중 1명에게서 탈출에 필요한 열쇠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건물 밖 마당까지 나온 뒤 울타리를 넘어 탈출했다고 소년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오늘 오전 5시 45분께 구금시설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5명도 곧이어 체포됐다고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포트리에 거주하는 69세 한인 이모 씨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문화키 쇼핑센터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75세 보행자를 치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하반신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해켄색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수집하는 한편 목격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보이스에 따르면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씨는 자신이 사건을 목격했다며 수사당국에 연락했지만 조사 끝에 경찰은 이 씨를 가해 차량 운전자로 체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